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약 한 첩이면 보통 수십만 원을 훌쩍 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재료들 중에는 이런 값비싼 보약보다 더 뛰어난 효능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임상 경험을 쌓은 한의사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최고의 장수식품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만성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매년 감기에 시달렸고 병원과 약국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때마다 비싼 보약을 지어 먹어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노안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일상식품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생각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동양의학의 핵심 철학 중 하나인데요. 현대과학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이 개념은 동의보감을 비롯한 수천 년의 한의학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선 증상이 나타난 후 치료에 집중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질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장수식품들은 단순히 영양가가 높은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성인병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전체 사망자의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질병의 대부분이 일상적인 식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제가 만났던 30년 경력의 한의사 선생님은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이라며 올바른 식품 선택만으로도 건강한 100세를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의학에서 인정받은 그리고 현대과학으로도 효능이 입증된 최고의 장수식품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식품의 황제라 불리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의학에서 최고의 약재로 인정받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최고 의학서인 신농본초경에는 365종의 약초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기자는 가장 귀한 상약 120종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평소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머리가 무겁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들이라면 구기자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구기자에는 베타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기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눈의 황반 색소, 밀도가 평균 25%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구기자는 항노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동의보감에는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고 장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구기자에 함유된 다당류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구기자는 간과 신장 건강에 특효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구기자를 건강의 씨앗이라고도 부릅니다.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해독과 노폐물 제거를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로 이 두 장기가 건강해야 전체적인 건강과 장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기자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15알 정도를 차로 마시거나 생으로 씹어 먹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식사 전에 구기자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구기자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열이 오를 수 있으니 하루 20알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기나 발열이 있을 때는 잠시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한의학의 필수 식재료이자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 공자도 생강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논어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공자의 삶을 기록한 논어 향당 편에는 공자가 평소 생강을 즐겨 먹었는데 단 많이 먹지는 않았다는 기록이 있죠. 이렇게 보면 생강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귀한 식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강이 특별한 이유는 그 안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염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체온이 평균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생강차 한 잔이면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 백혈구를 증식시켜 면역력 자체를 강화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구토와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임산부의 입덧이나 멀미에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배를 타면 항상 멀미를 심하게 하셨는데 생강 캔디 몇 개를 미리 드신 후에는 전혀 멀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점은 생강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강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생강 세네 쪽을 얇게 썰어 물 한 컵에 5분간 끓인 후 꿀이나 레몬을 첨가하면 맛과 효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참고로 생강은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가능하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의 왕이라 불리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의학에서 일해백리라고 할 정도로 한 가지 단점보다 100가지 이로움이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단점이라는 것도 단지 냄새일 뿐이죠. 이 냄새마저도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데 강력한 항균 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우리 몸에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주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항생제가 부족해 마늘을 으깨 상처에 바르는 치료법이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늘의 항균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마늘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l 수은주 낮아졌다고 합니다. 마늘은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위암과 대장암 발병 위험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늘에 함유된 유황 화합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마늘을 으깨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 성분이 최대한 생성됩니다. 하루에 2쪽 정도가 적당하며 공복에 섭취하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유나 녹차를 함께 마시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을 먹은 후 파슬리나 민트를 씹으면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한의학의 보약 원료로 사용되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한방에서 길경이라 불리며 오래전부터 호흡기 건강에 특효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기관지 질환이나 목의 염증, 가래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도라지 추출물이 폐의 염증을 40% 이상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한 임상시험에서는 도라지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제2형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라지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라지 차를 만들어 마시거나 생도라지를 꿀에 재어 먹는 것입니다. 도라지 차는 말린 도라지 10지 정도를 물 500ml에 20분 정도 달여 마시면 됩니다. 도라지의 약간 쓴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꿀이나 대추를 함께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만성 기침이나 천식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라지는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신비의 불로장생 식품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효시켜 만든 식품으로 일반 마늘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마늘의 매운맛은 줄어들고 단맛이 증가하며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도 높아집니다. 흑마늘의 가장 놀라운 효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일반 마늘보다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6배 증가하는데 이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흑마늘의 항산화 능력은 일반 마늘보다 최대 10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흑마늘은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흑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군의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 활성도가 대조군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나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로 이 세포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면역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흑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한 임상시험에서는 8주간 흑마늘을 섭취한 고지혈증 환자들의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7%, LDL 콜레스테롤은 10% 감소한 반면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5% 증가했다고 합니다. 흑마늘은 하루에 한두 쪽 정도를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흑마늘 차는 흑마늘 한두 쪽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약간의 단맛이 나서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꿀을 조금 첨가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5가지 장수식품들의 공통점은 바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노화와 질병의 주요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 장수식품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식품 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이 식품들을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구기자 열알, 생강 3쪽, 도라지 한 뿌리를 적당히 썰어 물 1리터에 20분 정도 달인 후 꿀을 약간 넣으면 맛있는 장수식품 차가 완성됩니다. 이 차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이 차에 마늘 한 쪽을 더 첨가하면 감기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늘 냄새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흑마늘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장수식품 뿌리기 방법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이런 장수식품들을 조금씩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도라지나 마늘을 더 넣거나 볶음 요리에 생강을 조금 더 사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특히 육류를 조리할 때는 마늘과 생강을 충분히 사용하면 고기의 누린내도 제거하고 소화도 돕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는 구기자를 토핑으로 뿌려 먹어도 맛과 영양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수식품 조합 방법입니다. 이 장수식품들은 각각도 효과적이지만 서로 조합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과 생강을 함께 사용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생강을 7:3 비율로 혼합한 추출물의 항염 효과는 각각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방법은 이 5가지 장수식품을 모두 사용한 장수식품 밀푀유 나베입니다. 뜨거운 육수에 구기자, 생강, 마늘, 도라지, 흑마늘을 얇게 썰어 넣고 각종 채소와 함께 끓여 먹는 방식인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 장수식품 농축액 만들기입니다. 조금 더 진하게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이 식품들을 갈아서 농축액을 만들어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기자 100g, 생강 100g, 마늘 100g, 도라지 100g을 깨끗이 씻어 믹서기에 갈아준 후 저온에서 2시간 정도 졸여 농축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농축액은 냉장 보관하면서 매일 아침 티스푼으로 1스푼씩 꿀과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맛이 강한 편이라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아는 한 80대 노인분은 이런 방식으로 20년 넘게 장수식품 농축액을 섭취해 오셨는데 현재까지도 약을 한 번도 드시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장수식품 담금주 만들기입니다.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장수식품들로 담금주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구기자와 도라지는 술과 함께 담그면 양리 성분이 알코올에 더 잘 우러나와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40도의 소주 한 병에 구기자 50g, 도라지 50g을 넣고 서늘한 곳에서 2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담금주를 식후에 한 잔씩 마시면 소화도 돕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제 장수식품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기자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과다 섭취 시 열이 오를 수 있으니 하루 20알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열이 있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위상과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생강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 수술 예정인 분들은 최소 일주일 전부터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도라지는 임신 중이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도라지 생즙은 자극이 강하니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흑마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복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의약품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런 장수식품들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 장수식품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 등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영양제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보다 영양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식품에는 영양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식물 영양소들이 함께 존재하며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를 식품 매트릭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단일 성분만 추출한 영양제보다 천연식품을 통해 섭취할 때 생체 이용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기자는 하루 15알, 생강은 두세 쪽, 마늘은 2쪽, 도라지는 한 뿌리 정도, 흑마늘은 2쪽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어느 계절에 먹는 것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장수식품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섭취해도 좋지만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나 겨울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특히 추운 계절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더 좋고, 구기자와 도라지는 건조한 가을철에 호흡기 건강을 위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아이들에게도 먹여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아이들은 성인보다 미각이 예민하고 소화 기능이 약하므로 양을 줄이거나 조리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이나 마늘은 그대로 먹이기보다는 요리에 살짝 첨가하는 정도가 좋고, 구기자는 꿀에 재어 간식처럼 먹게 하면 좋습니다. 도라지는 약간 쓴맛이 있어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 도라지 전과와 같이 달게 조리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부작용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지키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합니다. 다만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용 후 가려움, 두통, 소화불량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기자는 눈 건강과 항노화, 간과 신장 건강에 특효가 있으며 하루 15알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두 번째, 생강은 체온 상승과 면역력 강화, 소화 촉진에 탁월하며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심혈관, 건강 개선,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으깨서 공기 중에 잠시 노출시킨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도라지는 호흡기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차나 꿀에 재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흑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하고 면역력 강화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장수식품들은 단독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차 요리, 농축액, 담금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찾는 것입니다. 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주변에 자연이 준 선물인 이런 장수식품들을 활용한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 맞춤형 장수식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쌤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